못 올라간 쪽으로의 어떠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좀 찾아오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센터 홀딩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 및 이 종목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회사는 이제 현재 지주회사고 건축자재와 건축자재 도소매나 레저 스포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계열사로는 보강산업이나 보강홀딩스를 계열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종목은 어떤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뭔가 실적에 대한 어떤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테마성, 이슈성의 흐름 속에서 이제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이 되겠는데, 과거에 이 종목의 역사를 보면 이 시기에는 4대강 테마 관련 또는 대운하 관련주로 해서 이제 대선 공약주로서의 어떤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던 부분이고, 이후에도 그런 이슈 속에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좀 보였고, 지난 201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구공항 관련주로 좀 엮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거래량이나 급등 나오는 시기를 보게 되면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어떤 또 이슈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 대표적인 또 수혜주로 거론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종목이 상당히 좀 끼가 많은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번 이렇게 또 급등세를 타면 상당히 또 무섭게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딱 하나인데, 이제 거래량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제 이 종목에 엄청난 이제 거래량이 터져 버렸는데, 어제 터진 거래량이 이 종목 상장 이래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거래량이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닥권에서 터지는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제 터진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1,500억이었거든요. 1,500억인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941억인데 1,500억이 터졌다는 거는 거의 유통 물량 이상의 어떤 이제 강한 손바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회사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게 되면요. 홈센터 홀딩스의 지금 총 상장 물량이 한 1억 2천만 주 정도 돼요. 1억 2천만 주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죠. 최대 주주가 51%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6,100만 주인데 어제 터진 거래량이 9천만 주 이상 터진 거죠. 1.5배. 유통 물량의 1.5배 이상의 어떠한 이런 손바뀜이 한번 좀 있지 않았나, 어떠한 강한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어제 급등 이후에 다소 좀 숨고르기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홈센터 홀딩스에 어제 왜 이런 거래량이 터졌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 들어가는 상황이죠. 과거 이제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를 지낼 시절에 밀양신공항을 하나의 정책을 밀었던 부분들이 있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홈센터 홀딩스가 하나의 홍준표 관련 수혜주로 엮이고 있는 그런 좀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 홍준표 관련 종목들의 어떤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도드라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존에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이런 쪽에서는 이미 급등 나와서 고공권에 머물면서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홍준표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움직인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지지율 상승 속에서 어떤 수혜주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제일 먼저 치고 간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3일이라는 종목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홍준표 관련주로서 도드라지는 그런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후에 경남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고, 휴맥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있죠. 이미 많이 또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한국선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미 올라간 것은 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또 생기다 보니까 또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홈센터 홀딩스가 새롭게 또 홍준표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조금 더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테마주나 이런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급이나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 이제 못 올라간 쪽으로의 어떠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좀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홈센터 홀딩스의 주가의 위치가 많이 올랐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체적인 숲을 봤을 때에는 사실상 올라간 게 거의 없죠.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전체적인 숲을 봤을 때는 크게 올라간 게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들로 하여금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좀 홍준표 관련주 내에서 순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홍준표 관련주 가운데 홈센터 홀딩스가 또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뭐 또 조정을 살짝 줄 수도 있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폭을 확대해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5일선 뭐 21선과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좀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쉬어가고는 있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건 없고, 설령 가격이 좀 빠진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수급 안 빠져나간다면 조정 이후에 또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거래량만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려올 때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또 분할 매수의 기회로서 한번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라고 봅니다. 당장에 뭐 진입은 좀 어렵겠지만 혹여라도 거래량 없이 한번 정도 강하게 좀 조정을 준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분할 매수나 반등을 또 기대하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요. 일단 오늘 주가가 움직임은 없지만 거래량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흐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잖아요. 양봉의 거래량이죠. 양봉에서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하지만 거래량이 앞선 양봉 거래량에 비해서는 크게 음봉에서 어떤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1분봉으로 보면 더 명확하죠.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흔적들이 있죠. 근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횡보하면서 이 앞선 거래량에 비해서 음봉의 거래량이 뭐 많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오늘 좀 쉬어가고 있다고는 해도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뭐 하루를 쉬던 이틀을 쉬던 뭐 좀 가격 조정을 주던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음봉에서의 어떤 대량 거래량만 좀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종목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와서 가지는 않잖아요. 설령 들어온다고 해도 단타적인 관점에서 들어오게 될 거고, 뭐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외인들 기관들의 포트에 담기에는 사실 적합한 종목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해도 거의 단타성이기 때문에 사실 뭐 외인들과 투신들의 수급에서 큰 의미를 좀 둘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는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충분히 딛고 또 올라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내려온다면 이제 지지라인이 어디가 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는 그래도 한 1,300원 1,350원 정도? 요 근방까지는 그래도 좀 혹시라도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1,350원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올라갈 때마다 맨날 두들겨 맞았던 자리인데 이걸 지금 뚫어냈거든요. 엄청난 거래량을.
그래서 좀 안착하는 과정에서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은 135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잘 지켜준다면 다시 N자형 흐름 속에서 반등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가격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이 구간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가격 지지 라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홍준표 관련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 많이 못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그 내에서 순환매 돌 때 홈센터 홀딩스가 또 대장주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번 흐름을 주도하는 날도 분명히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4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테마주 검색기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그 다음에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그날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시장 주도 테마주, 그 다음에 당일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한눈에 이렇게 좀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